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렌입니다. 저의 컨텐츠 일곱 번째는 지혜스토리 2로 세팅했습니다. 지혜스토리 1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현대 철학자들 15명, 그리고 그들이 말한 각각의 핵심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만든 컨텐츠면, 지혜 스토리 2는 니체에 대해서 15개의 컨텐츠로 한번 구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철학자가 니체와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분께서, 아니 왜 니체와 쇼펜하우어야? 보통 우리가 이제 니체와 쇼펜하우어는 약간의 염세주의적이고 부정적이다라고도 표현하고 회의론적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을 왜 좋아해? 라고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제 삶에, 개인적인 삶에 뭔가 부족함과 뭔가 불안정함 속에서 이게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혼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니체와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학자의, 철학자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좀 더 저는 안정성을 갖게 되었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믿게 되었고, 확신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요거를 조금 다지는데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랑 점심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일화가 있는데, 저는 뭐 스티브 잡스만큼은 아니지만 혹시 니체와 쇼펜하우어와 함께 점심은 좀 하고 싶다, 그 일화를 좀 저의 버전으로 바꿔서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음, 저만 그런데 니체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물론 이제 저의 알고리즘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니체와 쇼펜하워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니체가 서거한 지 굉장히 10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왜 니체를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소환을 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아마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아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되게 잘 갖춰져 있고 뭔가 풍요로운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던져졌을 때 답을 좀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좀 무기력해진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의 시스템. 그래서 성공도 있고 성취도 하지만 만족이 늘 없는 상태의 삶. 그리고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 의미가 상실되어 있는 경우들. 그리고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 애는 정작 쓰고 있지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답은 찾지 못하고, 그래서 방향은 없지만 계속 열심히 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콜라보 되면서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불안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막연한 이 불안 상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불안하다라는 거, 그리고 앞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확신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나만의 문제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니체를 알기 전에는 나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 개인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적으로, 철학적으로 좀 바라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교육심리학자인데
이 교육심리학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니체는 어떤 사람인가, 그가 말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니체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라고 하기 좀 어렵고 문장이라고 한다면 신은 죽었다. 요 문장입니다. 물론 이제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글자 그대로 정말 신 사라졌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과거는 우리가 살고 있었던 종교가 되었든 우리가 이성 생각하는 거 그리고 사회 국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민주화되고 다양화 되다 보니까 이래야 한다라는 절대적 기준들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것들을 존중하겠다, 인정하겠다, 가치롭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이제 어렵게 표현했을 때 상대주의적 가치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성이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성이 있으면 거기에 매여야 되는데 그 절대성이 사라지니까 매여지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자유로워지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움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역으로 기준 자체가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 20대와 30대 청년들의 불안, 우울, 무기력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에 비해서 3배, 2.5배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었고 심지어 누가 우리가 청년을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절대적인 기준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허무주의가 도래하게 되었고 니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한 상태가 만들어진 게 그것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제 니체가 말하고 있는 신은 죽었다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확고한 답이 있었습니다. 명문대에 진학해서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자동차를 사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공부를 잘 하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동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약화되다 보니까 과연 그럼 나는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 그 무엇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무기력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는 왜 그거를 해야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대부분의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대학생들한테는 취업하려면 이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안 하면 내가 뒤처질 것 같으니까요. 이런 대답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겉으로 정말 무언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하고 있는데 그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내면의 기준은 불명확해졌다라는 거. 기준이 조금은 흐리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좀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런 상태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없지만 우리는 계속 달립니다. 목표는 있지만
그게 나한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성취와 성공은 하고 있지만 만족은 없습니다. 이런 삶의 양식들이, 결과들이 많이 경험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활동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본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을 한번 페이퍼의 한쪽에 5개 정도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정직, 공감, 인내심, 즐거움, 도전, 돈, 경력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이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5개를 한번 리스트업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선택한 내가 리스트 5개를 했던 것들을 또 한번 이게 왜 나한테 중요하지? 라고 하는 이유를 조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게 나의 선택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준 것인가, 즉 남의 기준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구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이 활동을 하면 이 활동이 끝난 후에 학생들이 물론 다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깨닫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일부의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 대답을 해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나의 기준이 아니었구나. 우리 부모님의 기준이었구나. 우리 사회의 기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저는 한 번도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서 내 삶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리스트업 하시고 이게 나의 가치인가 사회가 부여한 가치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니체는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가치가 정말 너를 풍요롭게,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서 저로 하여금 좀 멍하게 만들었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대해서 문제를 조금은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어쩌면은 문제를 진단한 철학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교육심리학자가 이해한 니체는 지속되겠습니다.